이 79회차 은근히 난해했던 경기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복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래드포드 대 번리 경기는 제가 이 번리와 브래드포드의 전술 상성을 말씀드리면서 은근히 브래드포드가 고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래드포드가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코어만 놓고 보면 브래드포드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까지 브래드포드가 번리의 골문을 여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래도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브래드포드에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2등을 달릴 정도로 골 결정력이 뛰어난 이고르 치아고라는 공격수가 2골을 넣어주면서 브래드포드가 막판에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제가 1번 경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브래드포드나 번리 같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뒤에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팀들은 오히려 강팀들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자신들보다 약팀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어색하다고 볼 수 있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은근히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전술 상성을 잘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가오는 80회차에서도 그러한 전술 상성을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썬더랜드 대 본머스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썬더랜드의 승리까지 가져갈 것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썬더랜드가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본머스에게 2골을 내주면서 이 본머스가 저력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썬더랜드 특유의 홈발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시즌 승격팀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썬더랜드이고 무엇보다 극강의 홈발을 보여주면서 홈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썬더랜드이기 때문에 특히나 썬더랜드가 홈 경기일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강팀을 상대했을 때도 썬더랜드가 웬만해서는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특히나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데다가 최근에 본머스 특유의 압박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에 있어서 역습의 위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또 에버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튼전에서도 만약에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한다면 본머스가 은근히 하락세에 빠질 위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에버튼 대 뉴캐슬 경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본머스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에버튼이 은근히 투표율이 많이 몰렸었던 경기인데 뉴캐슬이 의외로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의 경기 플랜이 굉장히 꼬인 것이 경기 시작과 동시에 뉴캐슬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당하면서 오히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좋은 운영을 펼칠 수 있는 팀인데 뉴캐슬에게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을 실점을 하면서 에버튼답지 않게 점유율을 50%, 60% 이상 가져가면서 오히려 에버튼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구도가 나왔고 이 뉴캐슬에게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선제 실점을 빨리 당할 경우, 입장골이 나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팀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강팀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하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에게 굉장히 실점을 빨리 했다는 점에서 경기 플랜이 상당히 꼬였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뉴캐슬은 토트넘, 에버튼은 본머스 와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중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에버튼과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레반테 대 빌바오 경기, 이 경기는 빌바오의 무패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 선수와 베렌게르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모처럼 만에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빌바오가 특히 원정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너무나 좋지 못한 원정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득점을 했고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측면 자원 베렌게르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빌바오가 체급 차이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은근히 돌풍을 일으킨 바 있는 팀이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레반테가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나면서 실점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부 리그 잔류가 서서히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에타 에용이라는 유망주 공격수가 시즌 초반에는 골 결정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지만 에용 선수 역시 최근에 침묵을 지키면서 서서히 강등의 늪으로 다시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경기, 토트넘 대 풀럼 경기, 풀럼 승리, 역배당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상당히 힘든 것이 홈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홈발을 받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로메로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풀럼 상대로 토트넘이 상성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점,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중에 양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 풀럼은 맨시티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중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은 하락세에 빠지느냐,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맨시티라는 대역까지 낚을 수 있다면 제대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크리스탈 대 맨유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크리스탈 사이드 경기 결과를 보신 분들 상당히 많았고 저 역시도 크리스탈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봤지만 맨유가 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3백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한 팀인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주전 자원들과 백업 자원들 간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리그 직후에 치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상당히 체력적인 난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도 그럴 것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백업 자원들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이 글라스너 감독이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주전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경기를 뛰키는 감독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크고, 그러한 점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전반전에는 마테타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나와서 크리스탈이 상당히 경기를 유리하게 풀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맨유에게 후반전에만 2실점을 당하면서 확실히 후반전에 체력적인 누수 그리고 뒷심 부족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특히나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를 치렀을 때 그러한 약점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 11실점, 프리미어리그에서 11골을 실점을 했는데 그 11골 중에서 무려 8실점을 후반전에 당했습니다. 특히나 후반 막판 15분에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고 70% 이상의 실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반전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치렀을 때는 후반전에 체력적인 누수가 심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맨유처럼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은 팀을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를 하게 된다면 특히나 후반전에 체력적인 누수가 드러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후반전에 실점이 많아진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신다면 향후에 축구 승부패 분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쿠냐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모처럼 지르크지라는 공격수가 골맛을 받고 에이스 플레이메이커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잘 해주면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천금 같은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맨유가 은근히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제가 토요일날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소시에다드의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갑작스럽게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아레알이 극장코를 통해서 3대2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었는데 오야르사발이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이 소시에다드의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오야르사발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비아레알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아레알이 극장코를 통해서 꾸역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는 당분간 오야르사발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또다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은근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울버햄튼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빌라가 1대0 꾸역승을 거뒀습니다.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1승도 없고 최근에 감독 교체를 했지만 이렇다 할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부 리그 강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고 아스톤빌라는 조금은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른 것을 고려한다면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아스톤빌라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승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1승을 거둘 타이밍이 나오겠지만 쉽사리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 펼쳐지는 일정 역시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2부 리그 강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 노팅엄 대 브라이튼 경기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팅엄이 최근에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주중에 유럽 대항전 승리를 거뒀지만 그 유럽 대항전 여파에 따라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이 브라이튼이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에 워낙 상승세였고 이 부상 여파가 있었던 깁스 화이트 그리고 허드슨 오도이 같은 선수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노팅엄이 브라이튼에게 덜미가 잡혔지만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끈끈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중후반기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순항을 할 것으로 보이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다크호스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강팀들도 브라이튼을 상대할 때는 상당히 껄끄럽다는 점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이번 시즌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웰백 선수가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 브라이튼의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브라이튼이 웰백 선수가 원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웰백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을 때는 은근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리버풀 경기 이 경기는 저 역시도 웨스트햄의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까지 보험픽을 가져갔지만 리버풀이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고무적이었던 것은 득점이 없었던 뉴캐슬에서 거액을 주고 데려온 이삭 선수가 마침내 리버풀에서 데뷔골을 신고를 했고 이 부상 여파가 있었던 플로리안 비르츠라는 플레이메이커 역시 돌아온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대0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리버풀이고 최근에 이 슬롯 감독의 경질설까지 돌고 있는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절실했었고 그래도 웨스트햄전 승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누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 파케타 선수가 후반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은근히 경기를 그르쳤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 경기는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 안달루시아 더비였고 첼시 대 아스날, 런던 더비였습니다. 이렇게 라이벌 더비 경기는 항상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이 있고 퇴장자가 나오는 변수가 있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이삭 로메로가 후반전에 퇴장을 당했었고 이 첼시 역시 퇴장자가 나오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적 열세 상황 속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스날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세비야와 베티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핵심 자원들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저 역시도 무승부 아니면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자원들의 이탈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 선수를 필두로 한 오른쪽 측면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양팀 모두 공격력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그래도 베티스가 저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첼시 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상당히 상승세였고 첼시가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아스날 상대로 1대1 무승부 승점을 따냈기 때문에 첼시 입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 결과였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수적 우위 속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원체 첼시 역시 상승세였고 최근에 아스날 같은 경우가 핵심 중앙 수비 자원인 마갈량이스와 살리바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난적 첼시를 상대로 패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양팀 모두 나쁘지 않은 경기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11번, 12번 안달루시아 더비와 런던 더비 이런 더비 경기들은 항상 퇴장자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경기 셀타 대 에스파뇰 경기 이 경기는 사실 셀타 쪽으로 근소하게 투표율이 몰렸었지만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 상대로 최근에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고 무엇보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파뇰이 후반 막판에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베테랑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셀타비고와의 상대 전적의 우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치르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럽 대항전을 애매하게 치르는 팀이 라리가에서 자국 리그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데 셀타비고 역시 특히나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으면서 홈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유럽 대항전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까지 겹치면서 이 셀타비고가 경기력에 비해서 승점을 쌓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와 마찬가지로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렀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는 상당히 체력적인 누수가 심하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경기 지로나 대 레알 경기 이 경기 1대1 무승부 이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주중에 올림피아코스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또다시 레알이 원정에서 통수를 쳤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와 수비 공백 그리고 최근에 레알이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정 경기력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지지난 승무패와 마찬가지로 엘체 원정에서 1대1 통수를 쳤던 것처럼 지로나 원정에서도 무승부 정도의 통수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대 이변 경기 결과가 나왔던 79회차였고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가 나왔다면 2월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1등 적중자가 2명밖에 나오지 않았던 제일 큰 원인이 바로 14번 경기 지로나 대 레알 경기였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다는 점 그리고 레알이 지속적으로 수비 쪽 공백이 크게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분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레알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승무패 79회차 간단하게 복귀 짚어드렸고 다가오는 80회차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세리에 A 경기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리에 A 경기 상당히 골 때리는 것이 지난 새벽에 있었던 볼로냐 대 크레모네 경기 역시 볼로냐의 압도적인 정배당이었지만 이 크레모네의 제이미 바디 선수, 과거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바디 선수가 볼로냐 상대로 2골을 때려 넣으면서 간밤에 이변 경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 축구 승무패
유저분들에겐 상당히 익숙하다고 볼 수 있는 세리에 A가 또다시 통수를 치는 경기 결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80회차이기 때문에 특히나 세리에 A 경기 결과 분석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첫 번째 경기부터 사소올로 대 피오렌티나, 그리고 7번 경기 인테르 대 코모. 이 코모 같은 경우에는 파브레가스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리그로 치자면 브라이튼 정도의 굉장히 다크호스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인테르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자국 세리에 A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칼리아리 대 로마, 그리고 라치오 대 볼로냐, 그리고 14번 경기는 나폴리 대 유벤투스, 상당히 난해한 경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80회차의 세리에 A이기 때문에 세리에 A 경기 결과들 최대한 적중을 시킬 수 있도록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분석을 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9회차 복귀와 80회차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다가오는 금요일 80회차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면밀한 경기력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